근데 위원님 왜 이 주제에 하필? 아들이 파란색 옷이 있길래 제가 탁 그러니까 있길래 뺏어 입었어요. 하필 오늘 주제에 맞춰서 그 파란색 네. 옷을 집어오는 이유는 나는 그래도 근데 첼시를 사랑한다 뭐 이런 건가요? 그건 아니. 사실 아들이 몰라요. 이 옷을 입고 온지. 몰래 훔쳐 입고 지금 온 거기 때문에. 근데 아들이 안 봐요. 이런 원투펀치 이런 걸. 이게 요즘 애들 스타일인가? 그래서 좀 젊어 아니, 보이고 싶어서. 위원님 아빠가 입었다는 게 왜냐면 아빠 냄새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그대로 가서 그대로 걸어놓고 그러려고. 근데 이상하게 완전 범죄를 지금 꿈꾸고 입으려고 있습니다. 꺼냈는데 냄새가 이상하게 무슨 아저씨 냄새가 나. 막 이런 거지. 그럼 뭐지? 이상한데? 막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요? 포체티노 얘기도 하고 네. 그 다음에는 테나의 얘기도 하고 네, 그 정도로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팬이잖아요. 첼시 팬. 그쵸. 팬 입장에서는 사실은 뭘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토드 볼리와 클리어 레이크 캐피탈의 에흐발리나 이러한 컨소시움 수뇌부들의 플랜에 대해서 아예 처음부터 상당히 우려하는 마음속에서 저는 이 시즌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냥 간단해요. 이 컨소시엄의 그 계획은 멀티 클럽을 뭐 지향한다. 그렇죠? 네. 여러 중소 클럽들을 인수를 하는 뭐 시티 풋볼 클럽이든지 이런 쪽에 어떤 벤치마킹을 하는 거는 맞아요. 그리고 같이 들어가요. 그러면서 특급 유망주라고 하는 선수들을 선점한다라는 거예요. 네. 선점. 누가 뺏어올라 그러면은 사가고. 무드릭을 여기서 살라 그래? 뺏어와. 돈이 많이 필요하죠. 왜? 선점하는 거니까. 새싹들을 보고 선점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21살이든 20살이든 19살이든 심지어는 약간 나이를 먹은 유망주라서 22살이든 그 선수가 현재 가지고 있는 가치, 경기력 그 부분에 준하는 이적료는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뻥튀기된 이적료를 제시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해당 구단에서도 안 팔려고 하는 유망주인데 예를 들어서 선점해서 끌고 와야 돼, 강제로. 그러면 돈을 이만큼 두세 배에서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또는 딴 팀이 채갈라 그래. 그러면 그 팀보다 더 이만큼 해서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엄청나게 많은 선수들을 장기 할부로 끊어버리는 거예요. 왜? 너무 비싸니까. 다 그렇게 한꺼번에 못 주잖아요. 기존에 있는 몇몇 주축 선수들과 함께 그래도 그런 슈퍼 유망주들이라고 생각을 하니 뭐 유럽 대항전 정도 진출하면서 구단 수익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해주고 그리고 그 기간 내에 뭐 인프라나 이러한 뭐 경기장 사업, 스탠포드 브리지 재건축이나 또는 증축이나 관련된 인프라 사업을 같이 병행시키는 그러면서 구단의 가치는 더 끌어올리고 어느 정도 구단의 수익은 이렇게 유지를 시켜주면서 새로 이제 인수하는 클럽과 젊은 선수들은 또 교류를 통해서 경험을 쌓게 하고 네. 전체적으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가 다 꽃피우고 살찌울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긍정적인 희망적인 계획이죠. 그냥 계획인 거잖아요. 계획.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나가는데 이제 첼시 가루의 역할을 해주고 그런 거에서 굉장히 즐거워했었잖아요. 한 달 전만 해도 이렇게 첼시가 우울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즌 전에는 그래. 그러면 이제 와서 기존에 있는 스털링이나 그리고 이제 은쿤쿠가 올 시즌부터 그렇죠. 뛰니까 은쿤쿠의 가세 하에서 기존의 엔소와 카이세도도 영입이 됐으니 카이세도의 뭐 갤러거나 이런 기존의 선수들을 하고 그 다음에 티아고 실바를 중심으로 해서 벤치렐과 리스 제임스가 다치지만 않고 온전하게 가면 유럽 대항전 정도는 요 정도는 갈 수는 있겠다. 뭐 그런 정도에서 뭐 무드릭이나 이런 선수들 아직 여물지 않은 그러한 젊은 선수들은 니콜라 잭슨도 마찬가지고요. 네. 경험을 조금 쌓게 해주면서 서브에서 무언가 좀 경기 경험 또 프리미어리그의 템포에 또 적응할 수 있는 시간 이런 시간을 주면 되겠다. 형님들이 끌어주면은 어린 친구들도 어느 정도 잘 할 수 있겠지. 그렇죠. 그런 느낌이었죠. 그래서 사실은 그 두 시즌 정도를 포체티노 감독이 2년 계약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옵션 1년 정도 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짧은 기간 과도기를 그냥 요 선수들을 경험을 쌓아주게 하고 어느 정도 관리를 시키게끔만 순위에서 유지를 시켜주면 구단이 큰 적자를 보지 않는 선에서 살을 좀 붙이고 거기에 이제 그 다음 시즌부터는 진짜 우승할 수 있는 감독으로 팀의 그동안 쌓아진 응집력 또 어떤 그런 성장세 이것을 그대로 유지시켜서 그 다음에 우승을 도전하면 된다. 그렇게 계획을 세워놨다고 하니 그래 내려놓고 저는 긍정적으로 그런 시나리오를 갖고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었지만 저의 마음속에는 리스크가 항상 있었죠. 희망적으로 돌아가면은 그렇게 그 정도로 나오는 거지만 사실 아닐 경우는 굉장히 뒤로 물러날 위험이 있는 아닐 거잖아요. 경우가 저는 훨씬 크다고 봤기 때문에 지금 이 컨소시엄의 운영은 축구판에서 유럽에서 한 번도 일단 해보지 않은 거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고 장기 할부로 끄는 건데 이게 뭐 장기 할부가 한 달에 뭐 2, 3만 원씩 내는 할부가 아니에요. 큰 금액의 할부라고. 성적이 안 좋아요. 지금처럼 더보기 리그 1등, 11등. 유럽 대항전 못 가서 돈도 못 벌어. 1,000만 원 벌어야 되는데 한 750, 800만 원밖에 못 버네. 수익이 줄어요. 그럼 구단 가치도 줄어요. 기존에 쓰던 게 있잖아요. 고정비라는 게 있어요. 구단은. 고정비를 못 나가면은 그거는 월급도 못, 주급도 못 그렇죠. 주는 거고 직원들도 그렇고 계획을 했던 걸 다 못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선수를 팔아야지. 선수를 팔아야 돼. 가치가 좀 올라가 있는 선수,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선수를 팔아야 돼. 그럼 좋은 선수들이 또 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갤러거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갤러거는 지금 미드필더가 뭐 우고 축구도 있고 뭐 라비아도 이제 복귀하고 그러니까 뭔가 중앙 미드필더는 엔소 카이세도와 함께 좀 있네? 근데 갤러거는 돈을 좀 많이 받을 수 있겠네? 요거를 일단 좀 임시로 메굴 수 있겠네? 그래서 올 시즌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이런 선수가 언급이 나오는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언론상에. 계속 구단이 이러한 악순환이 지속이 된다? 돈 또 못 벌고 구단 가치는 또 떨어지고 선수들은 성장을 해야 이 선수도 가치를 내서 파는데 지금 누굴 팝니까? 그렇죠. 팔 수가 없어요. 그 가격에 엄청난 가격에 샀는데 무드릭을 그 가격에 원금 회수가 됩니까? 잭슨이 됩니까? 누가 됩니까? 안 되죠. 아무도 안 돼요. 포드볼리 체제에서 영입된 선수 중에 제가 이 선수는 그래도 진짜 같습니다 하고 얘기한 선수는 엔소 페르난데스하고 장기적으로 그리고 카이세도 선수는 워낙 몸값이 너무 비싸지만 그렇죠. 그래도 기본은 어느 정도 해줄 것이다. 그리고 콜 파머는 사실 이렇게까지 잘해줄 줄 몰랐지만 뭐 그 정도 외에는 사실은 다 검증되지 않은 젊은 선수들에게 도박을 한 거죠. 그게 리스크인 거예요. 도박을 한 거란 말이에요. 컨소시엄은 투자한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거기에는 유명 인사들도 많고 유명 슈퍼스타, 스포츠 스타들도 많습니다. 이 컨소시엄에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나옵니까? 빨리 나 돈 뺄 거야. 이렇게 나오면 이제 구단만 그렇죠. 큰일 나는 그렇게 거죠. 되면은 그런 악순환이 됐을 때 그러면은 이제 상당히 문제가 발생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돈이 많은 것처럼 해서 다 샀지만 장기 할부로 끊어서 지금은 돈이 없는 거예요. 그쵸. 구단을 운영을 시켜서 이제는 가치를 올리고 수입을 올려서 벌면서 이제는 선수를 돌려야 되는 거예요. 물론 올 겨울이나 이럴 때 또 그 선수 그 돈으로 한 번 더 스트라이커에 대한 투자. 오시맨이 됐던 누가 됐던 간에 한 번 정도 더 사서 이제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은 하겠죠. 근데 과연 그게 지속이 될 수 있을까요? 그니까요. 그 미국인 구단주는 야구 같은 경험을 통해서 아마 그렇게 했을지는 있겠지만 야구는 기존의 어떤 메이저 리그, 주요한 리그에서의 기록이 있어요. 투수든 뭐든. 그 기록이 한 2시즌 정도 쌓인, 3시즌 정도 쌓인 유망주는 그 선수들은 그 기록을 그대로 끌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미국 내에서 메이저리그의 약간 하위 팀에서 몇 시즌 젊은 선수가 잘한다. 거기도 메이저리그인 거예요. 네. 메이저리그 기록이 그대로 있는 거죠. 근데 축구는 뭐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리그에서 이 정도의 활약을 했다. 또는 네덜란드 리그나 프랑스 리그에서 이렇게 활약을 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 리그와 프리미어 리그는 여러 가지 템포, 팀의 압박의 강도, 여러 가지 상대성의 어떤 강도가 엄밀하게 차이가 나는 곳입니다. 유럽은. 그렇기 때문에 프리미어 리그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출지는 젊은 선수들 같은 경우는 와서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팀의 색깔에 묻어나는지, 그렇죠. 그 선수가 그 리그의 색깔에 묻어나는지 여러 가지를 따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선수들의 영입에 있어서는 더 신중한 거고 프리미어 리그에서 검증된 선수들은 상관이 없어요. 스털링이나 뭐 이런 선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상장이 없고 웨슬리 포파나 이런 선수들처럼 프리미어 리그에서 아예 검증된 선수는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선수들에 대해서는 거액을 지르는 배팅은 그건 도박이라고 생각을 하는 저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 미국인 컨소시엄들은 일단 축구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부족하다. 축구라는 팀이 가지고 있는 축구라는 속성, 야구와는 상당히 다른 요소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 개인 기량만 막 좋다고 해서 이 선수가 잘한다는 보장이 절대 없는 게 축구예요. 루차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일단 컨소시엄이 저질러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팬의 입장에서는 일단 최상의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보고 일단 그러길 바라는 거죠.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리스크의 최악은 아니에요. 하지만 최상도 아니고요. 중간에서 약간 아래 단계 지금 행보를 지금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좀 쉽지 않을 것이다. 미국 컨소시엄의 그런 시스템 자체가 축구에는 맞지 않다라는 말을 조금 해주셨고, 최악은 도대체 무엇인가? 최악은 영입한 모든 선수들이 내가 우려했던 리스크를 전부 보여줄 때, 안 좋은 퍼포먼스만 보여줄 때 최악인데, 지금도 물론 최악에 가까운 행보죠. 지금은 거의 3단 콤보로 그냥 때려버리고 있잖아. 그렇죠. 수뇌부 우려됐던 그 리스크가 나오고 있고, 감독은 또 감독대로 포치 감독의 전술에 대한 어떤 문제가 맹점과 약간의 취약성이 그대로 노출이 되고 있고, 또 선수는 선수대로 결정력이 정말 쓰레기 같은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고, 3단 콤보로 지금 때려버려서 최악은 맞는데 비현님, 저도 깜짝 놀랐는데 진짜 단어 쓰레기가 나왔다. 쓰레기 같은 결정력이지. 공격적으로 섬세한 전술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는 감독에 대한 얘기가 진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첼시 팬들은 매우 답답해할 수는 있겠지만, 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포체티노 감독이 지금 여러 가지 빌드업 체계나 공격 숫자를 그래도 많이 좀 가동시켜서 거기서 선수들이 조금 더 그 많은 숫자 속에서 다이내믹한 운영을 할 수 있게 하는 구조. 좋은 편은 아니에요. 네. 좋은 상황은 아닌데, 근데 지금은 포체티노 감독이 만약에 지금 이제 너무 좋지가 않아서 뭐 대안을 어떻게든지 만들어서 경질시켰다. 뭐 분위기를 바꾸는 데는 일조를 할 수 있지만, 잠시? 포체티노 감독이 뭐 경질되고 나서 인터뷰를 하는데 나는 한 번도 내가 원하는 베스트 11을 써본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일단은 피아노 정도 수준 정도는 한 번은 봐야 되진 않느냐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해요. 유럽에 있는 감독 풀을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뭐 지금 이제 더보기 리그 11위잖아요. 네. 그냥 누가 와서 조금 잘한다고 해도 올려놓는다고 해도 그래봐야 한 8위, 7위 정도. 포체티노가 이러다가 강등당하겠다 이러면 잘라야죠. 근데 일단은 벤츄렐 뭐 이런 선수들은 1월 초 순에는 복귀가 가능해요. 루이스 제임스는 수술하는 바람에 몇 개월 찍었지만 어쨌든 그 선에서 엔소 카이세도 다시 돌아오고 1월에 티아고 실바에게 좀 미안하지만 어쨌든 티아고 실바 좀 띄워주는 상황에서 뭐 코릴이 됐던 선수들 좀 뛰고 80%의 베스트 11 정도를 꾸릴 수 있는 단계에서 한번 해봐라. 그거는 그래도 조금 볼 수 있는 시기는 필요할 것 같아요. 팀이라는 게 막 이렇게 어수선한 상황에서 감독이 그냥 경질돼 버리면 시즌 중에 또 이런 상황에서 와서 이걸 수습하기가 그 어떤 감독도 쉽진 않아요. 구심점이 있는 선수가 좀 있다면은 몰라도 그렇죠. 그게 아닌 경우에는 파리에서 위약금 받고 온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도 위약금이 있을 거라고요. 근데 지금 뭐 첼시가 그 또 위약금 주는 것도 지금 상황이 부담일 거예요. 부담이죠. 여러 가지로 지금 단계는 그렇게까지 또 리스크를 주면서까지 이렇게 바꾸기에는 약간 조심스러운 단계인 건 맞고, 첼시의 포체티노 감독을 저는 좋아하지 않아요. 이 감독으로 계속 끌고 가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포체티노가 나는 베스트 11으로 한 번도 난 경기해본 적이 없어 이런 얘기 듣기는 싫다는 얘기예요. 첼시 팬 입장에서 은쿵쿠도 들어가고 다 했을 때 한번 해봐. 그 마지막 짧은 시간이지만 그 정도까지는 한번 기회를 주자는 거죠. 왜? 대안이 마땅치가 않고요. 첼시의 재정적 상황이나 뭐 위약금 여러 가지 상황들의 현재 분위기를 고려했을 때 바로 경질? 그것보다는 조금 시간을 주자는 얘기입니다. 푸엘은 토드볼리 눈밖에 안 쓰니까 뭐 제가 팬 입장에서 지금 누차 얘기하지만 제가 원하지 않는 그런 선택을 계속했어요. 투엘을 왜 자르지? 지금 갑자기 이미 말을 듣자마자 내가 영어를 잘할 수 있으면 내가 저 친구면 가갖고 좀 뒤통수를 한 대 때려주고 싶죠. 가갖고 야 정신 차려라 임마. 어쨌든 이제 맨유 얘기를 넘어가 볼 텐데 그래도 한 오늘 경기 새벽. 좀 쉬어가요. 저도 오늘 새벽 경기를 보면서 그래도 하나는 있어요. 맨유에서
긍정적으로 오늘 느꼈던 부분이 하나가 선수들의 뛰는 어떤 눈빛, 느낌, 그리고 감독의 어떤 변화를 후반전에 주어서 뭐 하고자 하는 욕구. 그래도 아직은 선수들도 동기부여가 아직 있더라고요. 팀으로서 동기부여가 있고 감독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거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같은 큰 빅클럽이 현재와 같은 엄청나게 좋지 않은 분위기에서 최악의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고 공격진이 여러 외부에서는 뭐 선수단 내부에서의 이 결속 단속을 그러니까. 감독이 제대로 하고 있는 거냐. 오늘 경기를 보면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 후반전에 그 반전을 통해서 변화를 통해서 아스톤 빌라 같이 최근에 가장 좋은 팀을 역전 승리를 했다는 부분은 상당히 큰 부분이죠. 물론 이제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는데 기록적으로도 헤일룬도 지금 리그 첫 골 했고 가르나초도 인생 첫 멀티골이고 저도 이제 주식하면서도 교훈을 좀 느껴요. 야, 이거 아닌 것 같아, 이 종목. 뭔가 호재가 하나 딱 올라와. 그래서 한 2, 3주 정도 약간 반등을 해요. 그러면 주식 방송 또 나왔다. 이거 손절 치면 안 돼. 손절이라는 건 손해보고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미 손해봤으니까. 손해보고 그냥 아예 정리를 하는 건데, 손절하자고 기다리자. 다시 지하 10층으로 떨어집니다. 오늘 한 경기 잘했다고, 아니야. 내가 볼 땐 속으면 안 돼. 손절 쳐. 이게 맞을 수도 있고요. 선수들 루크쇼도 뭐 이제 다시 또 들어오고 그리고 또 부상자들이 이제 1월 되면 속속속속 다 복귀한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오늘 경기 보니까 에릭센 허리에 있고 코비 마이누 같은 젊은 선수들 에릭센 오니까 좋더라고. 경험도 쌓아주면서 카세미로 1월에 이제 다시 들어오고 이래서 부상자들 들어오고 리산드로 들어오고 뭐 레클리프 경이 25% 지분 확보하고 구단의 전체적인 운영이나 이런 부분을 장관하게 돼서 1월에 뭐 공격수를 한 명 괜찮은 공격수를 사줬다. 자, 요 정도만 딱 해놓고 호일론 선수는 조금 경험도 쌓아가면서 이번에 아주 감격적인 리그 데뷔골을 넣었지만 어쨌든 지금은 아직은 경험이 필요하니 일단 벤치에서 기회를 좀 얻고 나머지 선수들로 하여금 또 가르나초는 지난 경기 빌라전처럼 아예 오른쪽 윙어로 반대발 윙어가 아닌 그냥 오른쪽 윙어로 해서 했는데 그렇게 했는데 분위기가 올라가서 좀 잘 돼.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네. 근데 테나워 감독과 현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지금 제가 볼 때는 기복이 심한 건 맞아요. 경기마다. 하지만 손절 칠 단계는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봅니다. 테나워 감독이 아주 나쁜 감독이라고 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뭘 하려고 하면 할 줄은 안다. 아주 기본이 되는 팀의 압박 시스템, 그 다음에 공수의 어떤 밸런스, 빌드업 체계, 공격 진영에서의 빠른 전환을 통한 공격 진영의 숫자 싸움 할 줄은 압니다. 근데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올 시즌에 약간의 경기마다 부상자들이 많이 섞이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팀의 그 여건이 형성이 되면서 조금 어떤 경기는 좀 실리적으로 운영하려고 맥토미니 같은 유형으로 하여금 공격적으로 힘을 실어주고 또 현재 공격진의 폼과 능력을 생각을 해서 약간의 유연성을 나름 주려고 노력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선수들이 이제 복귀를 하고 조금씩 본인이 또 원래 하려고 했던 축구로 잘 정리돼서 들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글쎄요, 지금 당장 손절을 치는 기회는 역시 조금 이른 감이 전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아니 댓글이 너무 웃겨. 경질해야지. 첼지언이 맨유 잡으려고 테나가 경질한다. 아니 너무 웃기다. 이건 진짜 제가 읽어드려야 돼요. 맨유를 잡으려고? 테나가 나가라 뭐 이런 팬들도 있으시겠지만 아닌 경우도 조금 많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거 외에도 다른 문제들이 좀 많이 보이기 때문에 순랑이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되게 불만스러워 하더라고요. 너무 오버페이를 했다 선수들을. 그거는 이제 그런 거죠. 네. 테나우가 뭐 잘못했어요. 보드진이랑 같이. 뭐 테나우만 가지고 이렇게 책임을 물을 요소는 아니고. 그렇죠. 안토니 건이 됐던 마운트 건이 됐던 어쨌든 현재까지 오버페이 실패한 뭐 영입이다. 뭐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빌라전 안토니 안 썼잖아요. 네. 네. 돈값을 못 하잖아요. 마운트 못 들어왔죠. 네. 그 라인업에 패착은 인정을 하되 그리고 책임을 뭐 심리적으로나 물을 수 있지만 그거를 만회할 수 있는 또 방법으로 그렇다고 해서 테나우가 안토니를 주구장창 주전으로 쓰면 문제가 되겠지만 빌라전엔 쓰질 않았죠. 가르나초를 오른쪽으로 윙어로 놨어요. 이 체계에서 에릭센, 브루노 페르난데스 몇몇 선수들이 다시 중심을 잡아주고 그리고 레시포드나 이런 선수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 이제 득점 결정력이나 이런 공격 파괴력을 조금 올려주고 지금 비정상적으로 너무 마무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예전에 했던 것에 비하면. 그렇죠. 패턴 플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수들에게 아주 세밀하게 주문하는 감독 있어요. 네. 있는데 그렇게 주문을 한다고 해서 그게 바로바로 입혀지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아주 전술적으로 그런 노하우까지 익혀서 선수단에게 빠르게 융통시킬 수 있는 감독, 그런 감독 유럽에 있으면 지금 당장 사죠. 그럼 경질해도 돼요. 근데 지금 그 정도 감독 별로 없고요. 어떤 숫자 싸움 빌드업 체계에서 파이널 서드까지 가는 과정을 일단 조금 안정적으로 만들고 팀 분위기가 조금 살아서 새로운 선수도 거기 일부 섞여 있기 때문에 올 시즌은 뭐 호일루이나 이런 선수들처럼 조금 호흡이 맞는 단계에서 시간을 두고 팀 어떤 조직이 살아날 경우에 그럴 때 부분 전술도 같이 살아나는 부분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감독은 세부 전술도 괜찮아, 좋아. 이런 평가도 또 받는 것이죠. 실제로 유럽 내에서요, 세부 전술 훈련을 거의 안 하는데 밖에서는 이 감독 세부 전술 되게 좋아. 이렇게 평가받는 감독도 있어요. 선수들에게 기본적인 시스템만 숫자 싸움만 만들어줬을 경우에 선수들 내에서 그렇게 잘 풀리면 그런 평가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뭐 감독의 능력이 아주 뭐 부분 전술, 세부 전술을 잘 맞추는 감독은 이 감독은 99점짜리다. 이 감독은 남들 93점, 95점짜리 감독보다 더 요거 세밀하게 해서 요거를 더 다 맞출 수 있는 감독이다. 그런 정도까지 그렇게 세밀하게 들어오진 않습니다. 물론 전술 코치들이 있긴 하지만 물론 감독이 그러한 전술적 컨셉, 예를 들어서 오늘은 조금 다이렉트한 롱볼 비율을 높이고 또는 뭐 빌라처럼 라인을 좀 많이 끌고 들어오는 팀들, 이런 팀들은 뭐 브루노 페르난데스나 이런 선수들이 바로바로 뒤로 빠졌다가 뒷공간 한 방에 들어가는 패스들을 좀 공급시킨다든가 이런 이제 무언가 조금 특화된 주문을 하면서 경기를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전술 주기화에 따른 훈련을 하는 감독도 있어요. 네, 있지만 기본적인 거는 테나우 감독은 그래도 다 할 줄 아는 감독이라고 저는 여태까지 아약스 시절부터 그 감독을 이렇게 보면서 할 줄은 알아요. 네.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유연성을 나름 준다고 롱볼도 좀 섞고 막 이러다 보니까 감독 색깔이 지금 막 뭉개져 갖고 지금 그런 상태라고 봅니다. 후반기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기복 없이 일부 이제 부상자들이 주축 선수들이 다 들어왔을 때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는 한번 봐야 된다. 네. 그게 이제 기본적인 제 입장이죠. 저는 맨유가 너무 안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6위 다시 정신 차려 보니까 6위라서 득점과 신기했어요. 실점의 득실차나 여러 가지 그런 수치에 비해서 네, 맞아요. 이길 경기는 그래도 확실히 이기고 그런 경기들이 있긴 있었어요. 래클리프가 와서 새롭게 사실은 이제 무언가 프로젝트 플랜을 짜서 이 팀의 구단 운영의 컨셉을 이제는 새로 제시를 해야 됩니다. 팬들의 마음은 사실은 이 팀 이거 선수가 문제야. 선수들의 퀄리티가 이거 맨유 수준이 아니야. 다 물갈이 해버려. 지금 이러고 싶죠. 제가 맨유 팬이라도 그러고 싶겠네요. 하지만 이게 이제 어느 타이밍에 물갈이를 하느냐 그 부분도 중요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막 어수선한 타이밍이에요. 지금 막 부상자도 아직 복귀를 안 했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데 지금 내쳐야 될 선수, 남겨야 될 선수 확실하게 정리됩니까? 팬 여러분들은? 맥토미니? 그래도 공격에서 조금 해줬는데 조금 애매하네? 남겨야 되나? 그래도 팔아.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이제 다 팔아야 돼요. 맥과이어? 시즌 전에는 그냥 완전히 그냥 방출 대상처럼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들어와서 맥과이어 들어왔을 땐 수비를 그래도 잘해줬어. 이 감독이 하려고 했던 축구가 어느 정도 나오는 단계에서 이 팀에 대한 평가와 선수들, 버려야 될 선수와 남겨야 될 선수의 평가가 그때 나올 수 있는 것이지. 보니까 이 선수는 확실히 정리를 해야겠구나.
그쯤 돼야 이제 어느 정도 나오는 거지. 지금처럼 어수선하고 아주 기복 있고 막 부상자들이 많은 상황에서 이런 분위기에서는 구단 경영 컨셉을 잡고 물갈이를 좀 하면서 선수단 전체의 어떤 체질을 바꾸려는 하는 그 시도를 하기가 지금 단계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오늘 새벽에 임팩트를 좀 받기 때문이에요. 오늘 경기 저 후반전 변화나 이런 거는 지난 시즌에 그렇게 변화를 좀 잘 주면서 후반에 반전을 시킨 경우가 많았잖아요. 네. 뭐 그런 것처럼 오늘 했단 말이죠. 지금 시기에서 너무 성급하게 판단할 필요는 아직은 없을 것 같다. 서로들의 생각은 또 다를 수 있어요. 근래 라방 중에 가장 진지한 라방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팀 얘기는 어쩔 수 없네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주제가 첼시하고 맨유였고 첼시한테 맨유라고 대충 말씀하시죠. 대충 말하시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거보다 그냥 제 3자의 입장에서 알았어. 몸이 건조하게 대충 안 얘기하신 할게. 것 같아요. 야, 잘라. 잘라. 마음대로 알게 뭐. 잘라. 네. 자꾸 그런 얘기만 해요. 지금 테나 자를 거면 첼시 주라 막 이러고. 거면 첼시 주라. 그런 얘기밖에 안 하고 있어. 한번 바꿔서 해볼까? 우리? 첼시랑 맨유랑? 원하십니까? 한번 바꿔서 두 경기 한번 해봅시다. 네. 이 감독은 무조건 안 된다고. 아무나 와도 좋으니 이 감독은 자르라고 하니. 근데 되게 잘하는 거 아니야? 둘 다? 두 팀 다? 막 잘 맞는 거 아니야?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제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